여러분,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전 세계를 놀라게 한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 신화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화려한 이야기 이면에는 지금 우리가 꼭 한번 마주해야 할 아주 복잡한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현실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어쩌면 앞으로 한국이 계속해서 성장가도로 달릴 수 있을지, 아니면 혹시 장기 침체의 늪에 빠지게 될지를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로요. 지금 한국 경제라는 배를 아주 거세게 흔들고 있는 거시 경제의 역풍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위험 신호, 바로 국가 부채입니다. 여기 그래프에 가파른 상승세가 딱 보여주듯이 나라의 빚이 감당하기 좀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러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IMF의 경고는 훨씬 더 섬뜩합니다. 한국의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머지않아서 거의 237%에 육박할 거라는 전망인데요. 이 숫자 하나가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도전이 얼마나 큰지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나라 안의 재정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밖에서는 이 불안정한 외환 시장이 우리 경제를 흔들고 있어요. 원화 가치 하락세가 이게 좀 심상치가 않거든요. 원달러 환율이 1,470원 선에 육박하면서 이제 환율 문제는 그냥 전문가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수입에 의존하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니까요. 결국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부터 주유소의 기름값까지 모든 게 다 오르는 거죠. 이게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이건 기업의 생산 비용을 높이고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우리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시선을 좀 돌려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문제, 바로 끝없이 논란이 되는 부동산 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딜레마는 아주 명확합니다. 한쪽에서는 집값이 정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잡기 위해서 정부가 대규모 공급 정책을 내놓고 있죠. 이 둘이 지금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에요. 바로 이 두 모습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모순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장의 수요는 폭발하는데 정부는 신도시 건설이라는 공급 카드로 맞서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물량만으로 이 불붙은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정부의 해법은 단순히 아파트를 더 짓는 것, 그 이상입니다. 낡은 도심을 재개발하고 꽉 묶여있던 규제를 풀고 또 수도권 외곽에 거대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등 뭐랄까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현재의 위기 대응에만 머무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위기 속에서도 미래를 향한 아주 담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 현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한국 미래 경제 전략의 심장에는 바로 반도체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무려 60조 원. 이건 한 기업의 투자를 넘어서 거의 국가의 명운을 건 규모의 금액이거든요. 이 돈을 쏟아부어서 차세대 반도체 기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제 투자의 흐름이 반도체 하나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래의 공장을 책임질 로봇 기술, 그리고 최근 K방산 열풍을 이끌고 있는 방위 산업이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떠오르면서 막대한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미래 산업의 패권을 둘러싼 가장 치열한 전쟁터는 단연코 인공지능, 바로 AI 분야일 겁니다. 삼성이 애플에 맞서서 독자적인 AI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나선 건 이게 단순히 기업 간의 경쟁을 넘어서 기술 패권을 향한 국가적인 대리전 같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개별적인 투자들이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셈입니다. 바로 반도체, 로봇, AI 같은 이런 미래 산업을 선점해서 다음 시대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겠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의 전략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거대한 숫자랑 미래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렌즈를 좀 더 좁혀보겠습니다. 이 모든 경제적인 격변이 평범한 우리들의 삶에 과연 어떤 흔적을 남기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이 헤드라인은 우리에게 참 아픈 현실을 떠올리게 합니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이 겪는 1년의 실업이 이게 그냥 1년의 공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생의 소득을 갉아먹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낙인 효과, 스커링 이펙트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사회 초년기에 실업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처럼 남아서 개인의 미래 소득과 경력에 쭉 그림자를 들이우는 현상이죠.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가장 아픈 숙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의 어려움 뒤에면 고령화라는 아주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정된 일자리를 두고 정년을 연장하려는 기성세대와 일자리를 구하려는 청년 세대 간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불안한 국내 상황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돈은 그럼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답은 탈출입니다. 더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찾아서 국내 시장을 떠나 미국 같은 해외 시장으로 향하는 자금의 물결이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모았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그림을 마주하게 될까요? 지금 한국 경제의 현 주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긴장 관계에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부채가 쌓여가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미래를 위한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죠. 국내에서는 주택 문제로 신음하는데 세계 무대에서는 산업적 야망을 불태우고 있고요.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아서 고통받는 반면 사회는 점점 더 늙어가고 있습니다. 이 서로 상충하는 현실들이 바로 지금 한국 경제의 자화상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미래를 향한 이 담대한 투자가 과연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뿌리 깊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아마 지금부터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 그 자체일 겁니다.